안녕하세요. 한로공생위원회 장계황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경제적 통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통일론이 뭔가? 이 경제적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북 지금 관계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난 70년 이상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결국 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남과 북이 서로 상호간에 다른 이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념이 다른 국가 차원에서 이 통일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점이, 통일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통일이라고 하는 어젠더 자체를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통일을 독점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 남한이 북조선과 함께 통일을 얘기할 때는 이념적 관계의 통일뿐이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 남한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거고, 이쪽 북조선은 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사상적 이념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념적 통일이 돼야 되는데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는 우리 남한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버리거나, 아니면 북조선이 이 주체 사상을 버려야 되는데, 양국 다 그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 한로공생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이 통일론은 경제적 통일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통일론은 국가 차원이 아닌 우리 민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아주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 통일론은 3단계 3교류안을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물적 교류 단계로서 남과 북이 상호간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물적 교류 단계인데, 이 물적 교류 단계가 중요한 것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문화가 같이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이 있었죠. 이 햇볕 정책에 의해서 남북 간에 서로 교류를 하는데, 이 교류가 바로 물적 교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대로 문화가 같이 물건과 함께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화가 물적 교류하고 함께 이동하면 우리 문화가 북조선에 들어가게 되고, 이 북조선에서는 이 민주주의 남한의 문화를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이 남한에서도 북조선의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북조선에 스마트폰이 약 500만 대가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북조선은 스마트폰이 약 500만 대가 이렇게 보급이 돼갖고 우리가 지금 카톡으로 소통을 하듯이 거기 내에서도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북조선은 강냉이 죽을 먹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북조선의 모든 이 자본주의가 초기 단계에 들어서 갖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물적 교류를 통해서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북조선을 보다 가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1단계가 만들어지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인적 교류 단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단계가 물적 교류 단계에서 한정된 사람들이 인적 교류를 했다고 하면, 두 번째 인적 교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유왕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이 자유왕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사실적 통일로 저희는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국가적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념적 사상적 통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일 군사권과 단일 외교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 입장에서는 단일 외교권과 단일 군사권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자유왕래가 되면은 그걸 실질적 사실적 통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3단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념적 통일입니다. 이념적 통일은 정신적 통일로서 남과 북이 시간이 많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건 이 이념적 정신적 통일은 홍익인간 정신을 이념 통일의 이념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자, 요까지 얘기를 하고 아까 2단계의 자유왕래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왕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통일로 바라본다. 통일이죠.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단일 군사권과 외교권과 관계없이 남한의 어떤 국민과 북조선의 인민이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끼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통역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걸 사실적 통일로 본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북조선의 경제적 자신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한은 1인당 소득이 3,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조선 같은 경우에는 147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약 2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북조선에 마음대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도 내려오니까. 그런데 북조선은 남한에 내려오면 안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어떤 현실적 부분이 교류가 자유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유왕래가 되려면 북조선이 어떻게 되는 경제적으로 자신감이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남한을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한도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참 우리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는데, 이 한강의 기적은 바로 3단계에 의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모두가 열심히 했죠. 진짜 산업화 시대에 의해서 우리 바로 저보다 어른들 엄청난 이 산업화 시대를 넘기면서 했는데, 그때의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가 가갖고 외화를 획득을 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한 단계를 올라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면,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월남전에 파병을 해갖고 거기서 용병으로 나가서 엄청난 외화벌이를 하고 군사적 관계에 있어갖고 자강을 할 수 있는 틀을 세웠고, 세 번째가 열사의 나라 중동에 나가서 엄청난 그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외화벌이를 많이 해갖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조선도 지금 현재 약 1,500달러 정도 국민 소득이 되는 게, 이게 10,000달러가 된다라고 하면은 북한 경제도 자신감을 얻어갖고 우리 남한과 같이 이렇게 자유왕래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북조선을 어떻게 해서 10,000달러를 이뤄서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을 갖고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로공생 위원회입니다. 감사합니다.